오늘은 할리우드가 숨기고 싶어할 이야기, 근 2년 내 최악의 실패작 영화 탑5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김참견이고요. 영화의 참견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할리우드 영화 좀 많이 별로였는데요. 기록적인 제작비를 투입하면서도 저 돈 주고 저걸 만들었다니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5작품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이 영화들이 왜 망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할리우드가 이런 실패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5위부터 시작해볼까요? 5위.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망함 지수 100점 만점에 80점. 제작비 3억 달러. 수익 3억 8,400만 달러. 약 1억 달러 이상 손실 추정. 메타크리틱 점수 58점. 디즈니 역사상 최대 손실작 중 하나. 5위는 전설적인 모험가의 마지막 여정이었던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입니다. 이 영화가 망한 결정적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천문학적인 제작비. 3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입했지만 이에 걸맞는 가치를 화면에서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디에이징 기술 하나에만 수천만 달러가 들어갔다는 소문까지 있었죠. 둘째, 향수 마케팅의 한계. 단순히 인디가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새로운 세대의 관객들을 끌어들이기 부족했습니다. MZ세대에게 인디아나 존스는 그저 옛날 영화 캐릭터에 불과했죠. 셋째, 시간여행이라는 충격적 요소. 고고학자의 현실적인 모험을 다루던, 그마저도 약간의 초자연적 요소가 있던 시리즈가 갑자기 시간여행이라는 SF 설정을 도입한 것은 팬들에게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더 나았을까요? 제임스 맨골드 감독은 영화 로건에서 울버린의 마지막을 감동적으로 그려냈던 경험을 살려 더 현실적이고 가슴 아픈 인디의 마지막 모험을 그렸다면 어땠을까요? 80세 노인의 액션보다는 인디의 지혜와 경험이 빛나는 마지막 모험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4위. 미키 세븐틴. 망함 지수 100점 만점에 85점. 제작비 1억 1,800만 달러. 마케팅 8천만 달러. 수익 1억 2,238만 달러. 예상 손실액 8천만 달러 이상. 봉준호 감독의 할리우드 데뷔작 참사. 4위는 기생충으로 오스카를 휩쓴 봉준호 감독의 할리우드 데뷔작 미키 세븐틴입니다. 북미 개봉 한 달 만에 극장에서 내려가는 충격적 결말을 맞았죠. 미키 세븐틴의 실패 원인. 첫째, 과도한 제작비와 기대치. 허핑턴 포스트 US는 성공이 어느 정도 포장된 프랜차이즈 영화가 아닌 작품에 이만큼 제작비를 쓴 건 엄청나게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스카 수상 감독이라는 명성에 너무 많은 베팅을 한 셈이죠. 둘째, 문화적 간극. 봉준호 감독의 독특한 사회 비판적 메시지와 블랙 코미디가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 안에서 희석되면서 결국 어중간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워너브라더스 임원들의 지나친 개입도 영화의 비전을 흐렸다는 후문이 있죠. 셋째, PC적 요소의 무리한 삽입. 원작 소설 미키 세븐을 각색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다양성과 현대적 정치 메시지를 강조하다 보니 이야기의 흐름과 캐릭터 발전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로버트 패틴슨이 연기한 미키 캐릭터의 내적 갈등보다 정치적 메시지가 우선시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죠. 어떻게 했으면 더 나았을까요? 영화는 복제인간을 통해 자본주의와 계급 문제를 탐구하지만 명확한 방향성이 부족했습니다. 방향성을 좀 더 명확히 설정해서 몇 가지에 집중했으면 어땠을까요? 또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야기에서 흘러나오도록 했어야 했죠. 하지만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까기 위한 까기를 영화 캐릭터를 통해 보여준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고 담아내고 풍자하고 하다 보니 이도저도 아닌 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러닝타임도 길어 지루하고 뻔한 영화가 되어버려 아쉽습니다. 3위. 더 마블스. 망함 지수 100점 만점에 90점. 제작비 2억 7,400만 달러. 수익 2억 600만 달러. 최소 1억 달러 이상 손실. 메타크리틱 점수 64점. MCU 역사상 최저 흥행 기록 수립. 3위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역사상 가장 저조한 흥행 성적을 기록한 더 마블스입니다. 왜 이렇게 망했을까요? 첫째, 복잡한 전제 조건. 이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완다비전, 미즈 마블, 시크릿 인베이전 등의 디즈니 시리즈를 모두 봐야 했습니다. 일반 관객들에게는 너무 높은 진입 장벽이었죠. 둘째, 캐릭터 간 케미스트리 부재.
브리 라슨 그리고 다른 두 주연 배우가 연기한 세 캐릭터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나 발전이 부족했습니다. 그저 여성 영웅들의 팀업이라는 컨셉에만 의존했죠. 셋째, 강제된 정치적 메시지. 여성 임파워먼트와 다양성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다 보니 그것이 자연스러운 스토리텔링보다 우선시되었습니다. 마블 스튜디오의 케빈 파이기도 메시지를 너무 전면에 내세웠다고 인터뷰에서 인정했죠. 그럼 어땠어야 할까요? 캐릭터들의 자연스러운 관계 발전과 개인적 여정에 더 초점을 맞추고 정치적 메시지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디즈니 콘텐츠를 보지 않은 관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화 자체에서 필요한 배경 설명을 더 효과적으로 제공했다면 더 많은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리고 배우 박서준님의 첫 할리우드 진출작이어서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헐리우드 느낌이 아니라 발리우드 느낌이 났다는 2위 인어공주 실사화. 망함 지수 100점 만점에 94점. 제작비 2억 5천만 달러. 수익 5억 6,900만 달러. 메타크리틱 점수 59점. 디즈니 실사 전략의 실패 상징. 2위는 디즈니의 라이브 액션 리메이크 중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인어공주입니다. 실패 원인. 첫째, 캐스팅을 둘러싼 논란. 할리 베일리를 에리얼 역으로 캐스팅한 것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디즈니가 이를 너무 정치적 성명처럼 홍보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영화보다 정치적 입장이 더 중요해 보였죠. 둘째, 원작의 매력 상실. 1989년 애니메이션의 생생한 색감과 즐거운 분위기가 어두운 색조와 무거운 톤으로 대체되면서 원작의 마법 같은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론 마샬 감독은 더 현실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버전을 만들려다 원작의 판타지적 즐거움을 희생시켰죠. 셋째, 강제된 페미니스트 메시지. 에리얼의 동기를 왕자를 위해 목소리를 포기하는 것에서 자신의 독립성과 선택을 위한 것으로 변경한 것은 좋은 의도였으나 너무 직접적이고 교훈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이런 명백한 메시지 주입을 알아챘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었을까요? 할리 베일리의 캐스팅을 정치적 성명이 아닌 그녀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연기력에 초점을 맞추어 홍보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원작의 화려한 색감과 기쁨을 유지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현대적 감성을 가미했다면 더 많은 관객층을 만족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지는 더 미묘하게 스토리텔링을 통해 전달했어야 했죠. 1위 백설공주. 망함 지수 100점 만점에 98점. 제작비 2억 5천만 달러. 추정 수익 1억 4,310만 달러. IMDb 평점 2.2. 한국 네이버 평점 2.4. 디즈니 실사 리메이크의 위기를 확정적으로 보여준 작품. 마침내 1위입니다. 디즈니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인 백설공주의 실사 리메이크가 참담한 실패를 맞이했습니다. 북미에서 개봉 첫 주 예상 수익이 기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00만 달러를 기록했죠. 백설공주의 치명적 실패 원인. 첫째, 극단적인 PC주의와 원작 왜곡. 주연 배우 레이첼 치글러는 인터뷰에서 이건 더 이상 왕자가 구하러 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라며 일곱 난쟁이는 이제 7개의 마법적 존재가 되었다고 발언해 대중의 분노를 샀습니다. 피터 딩클리지 같은 배우조차 난쟁이 역할을 없애면서도 그 자리에 7 마법적 존재를 두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비판했죠. 둘째, 이야기의 근본 파괴. 백설공주가 더 이상 가장 예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용감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설정은 거울에 누가 가장 예쁜가를 묻는 계모의 질문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이야기의 근본적인 갈등 구조를 무너뜨렸죠. 셋째, 동화적 마법의 상실. 원작의 신비롭고 동화 같은 분위기 대신 과도하게 진지하고 현실적인 톤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감독 마크 웹은 현대 관객에게 더 관련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려다 원작의 본질을 놓쳤죠. 넷째, 마케팅 재앙. 제작 과정에서부터 불거진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난쟁이 배우 대신 CG 사용, 왕자 역할 축소 등에 대해 디즈니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이는 영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원작 동화와 애니메이션의 정신을 존중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백설공주가 단순히 아름다움만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면의 강인함과 리더십을 발견해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발전시켰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난쟁이 배우들에게 실제 역할을 주고 그들의 개성과 중요성을 더 부각했다면 진정한 포용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망하는 영화의 공식. 5편의 최근 실패작을 분석한 결과 망하는 영화의 공식이 명확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할리우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엄청난 제작비를 쏟아붓고도 관객들의 외면을 받는 블록버스터들이 늘어나면서 스튜디오들은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실패에서 배울 교훈도 있습니다. 관객들은 단순히 화려한 시각효과나 유명 배우 또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메시지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감동적인 이야기, 혹은 매력적인 캐릭터, 그리고 영화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창견의 영화의 참견이었습니다.